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12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임기 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종북주사파 정권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동원 처지, 범여권의 모든 언론기관, 매체, 그리고 조직, 관변, 조직 총동원해가지고 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기승을 떨고 있고 바로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아주 역력하게 여론 조작, 정치 공작을 서슴지 않고 있는 여러 징후와 증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제도권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유효하게 대응하고 문제점을 제시해서 밝히고 공세를 취하고 그 싸워야 하는 그 주체가 제도권 안에는 제1야당 국민의힘 당인데, 이 국민의힘 당은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경고적 충고를 했지만 여전히 스타 플레이, 대표만 어떻게 잘 나가는 것처럼 이런 말과 행동을 해가 구설수에 빠지고 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아주 논리적이고 이론 정연한 사람인데 김기현 대표의 흔적이 최근에 없어요. 기껏 있다 그러면 뭐 당대표 명의로 문제가 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이게 발표하는 것이 고작이고, 물론 야권 대통령 후보, 특히 국민의힘 당에 아직 경선이 시작 안 됐지만은 시작이 돼서 경선 결과로 후보가 나오고 총체적으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 가는 사이에 이 정권층으로부터 그냥 국민을 현혹시키는 여론조작 정치 공작에 국민이 현혹당해버리면 이걸 바로 세우는데 더 힘이 드니까 그때마다 이걸 공세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 당은 평론가 집단으로 전락한 것 같아요. 평론가 집단.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대표가 한마디로 우리가 비판한다, 용서할 수 없다, 바로잡아라, 경고한다 이러고 말고, 그리고 이 대표는 혼자서 빛나는 일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윤석열 전 총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가서 매달려라든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국회는 평론가 집단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야당은 평론가적, 특히 야당 소속 의원들은 평론가적 입장을 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국난의 계절 아닙니까? 국난의 계절. 좌파 정권이 연장되느냐 아니면 탈환해 오르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루하루를 살얼음 걷듯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싸울 건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구라파의 참전국들이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1917년 이후에 그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이회주의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해 가지고 국회의 이 다수 이론을 장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장기 집권의 틀을 열었는데, 물론 그 종말은 비참했지요. 히틀러는 자살해야 했고 무솔리니는 성난 군중에 체포돼 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지만 어떻든 정권 잡고 장기 집권을 했는데 그 수법이 두 사람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론 조작, 수사 조작, 정치 공작을 통해 가지고, 그래야 권총에 소리 나지 않는 권총에 여론 조작, 수사 공작, 정치 공작이라는 탄환을 장전해 가지고 반대표를 향해서 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죠.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러면서 물리력까지 동원해 갖고 반대표를 압살하고, 그걸 눈치채지 못한 국민들을 머리 위로 정치 공작, 여론 조작, 그리고 수사 공작 등을 통해서 이게 이런 놈들은 나쁜 놈 집단이다 해서 자기들이 유일하게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현혹시켜 가지고 이게 정권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하는 수법이 그것을 닮아가고 있고 그것보다도 더 지능적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몇 가지 사례만 제가 간략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미 다 듣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윤석열 총장 측의 대변인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6월 29일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서초동의 매헌기념관에서 정치 활동 선언을 하던 날 경찰청에서 그 이동훈 대변인이 포항의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그래야 김영란법으로 조사하고 있다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언론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게재했어요. 가령 신문지상에 윤석열 정치선언, 그 다음에 이동훈 김영란법 조사. 이게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받은 사람은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지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뭐 부장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도 있고 뭐 정치인도 다수 있다고 하는데 아주 경미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그 꼬투리가 돼서 입건됐다고 하는 이런 걸 발표를 해요. 이거 명백히 이 정치 공작을 할 수밖에 없지요. 채널A 사건 검언 유착,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와 결탁해서 무슨 일을 벌였다. 지난주일에 지방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났지요. 그 추미애 장관이 그냥 벌벌 뛰면서 그냥 그 사건에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고 뭐 천지가 시끄럽도록 하고 이게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외쳐대던 게 그게 결국 결말이 그꼴로 되어버려요. 이건 명백한 수사 공작, 정치 공작의 범죄에 들어가지요. 한면수 전 총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뭐 얼마나 무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서 한명숙 씨에게 유죄 판결한 대법관 중에 이 정권이 말하는 이른바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만장일치로 이게 뇌물죄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해서 2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뒤집기 위해서 이 세상 바뀌고 나서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박근혜 장관을 비해서 청와대가 이를 용인하고 이런 일들을 대명천지에 이런 공작을 감행하고 있는가? 코로나 사태에 대통령은 전혀 책임이 없다. 이 조작하고 있는 거 여러분 똑똑히 보고 계시지요? K방역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지요. 지금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발표한 그 내용, 무슨 헬스클럽에서는 시속 6km 이하로 러닝머신, 자동 달리기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든지 거기에 틀어주는 음악, 멜로디가 강남스타일보다는 속도가 낮아야 된다든지 해외 토픽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백신을 공급하는 문제, 대통령이 구비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국민 책임이고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의 책임으로 이 여론을 완전히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청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백신 공급이 안 됐다. 약속을 계속 어겼다. 이런데도 무슨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에 뭐 백신을 우리가 원조해야 된다는 이따위 소리나 하고 이게 완전히 국민들을 속이고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청년 대책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부동산 대책 25회 대책 내놓고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손을 놔버렸어요. 이 주택은 이제 못 가진 사람은 영원히 못 갖게 만들어놨는데 청년 대책 2.0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360만 원을 축적을 하면 그걸 한꺼번에 축적했다 그러면 어디서 꼬아가지고 증명을 할 것 같으니까 일정 기간 뭐 360만 원을 축적을 하면 그 4배를 돌려준다. 이게 청년 대책으로 일종의 재난 퍼붓기에 해당하는 건데 청년 문제는 일자리와 주택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얄팍한 재난지원금 풀기에 이번에도 다시 추경에 엄청난 돈으로 푸는데 국민으로 하여금 이 얄팍한 용돈에 중독되게 만들어가지고 이 정부가 이 위기를 넘긴다고 이런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현혹되게 합니까?
어제 아침에 경향신문에 이런 게 보도됐습니다. 경향신문 완전히 정부 편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돼 가지고 공관으로 입주할 때 그가 살던 아파트를 비우게 됐는데 거기에 딸 가족을 들어와서 살게 했다. 그런데 일종의 전세 보증금으로 1억인가를 받고 월세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게 경향신문이 이른바 임대차 3법 위반 아니냐. 최재형이는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인데 이게 법을 안 지키지 않느냐. 이런 거 보도된 거 여러분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셨지요? 그 딸 식구가 들어왔는데 있던 짐을 싸가지고 방 2개에다 그걸 채워놓고 감사원장 끝나면 돌아와야 되니까 나머지 방 2개인가에 그 딸 가족들이 살게 했다. 법과 윤리 도덕 사이에 윤리 도덕이 앞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게 만일 1억 원의 보증금을 받고 사위로부터 100만 원씩 매월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인간 본연의 심성에서 최재형 씨를 나무라고 싶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내가 감사원장이 되고 공간에 들어갔다. 그 집은 비었다. 누군가가 이걸 전세 낼 수도 없고 되돌아왔을 때 빨리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게 딸 가족이 들어오게 했다. 그런데 형편상 임대차 계약을 맺자. 그리고 100만 원씩 내라. 이게 나는 최재형 씨를 나무라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경향신문이 무슨 최재형이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정치 공작적 수사 공작적 여론 조작에 이런 걸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일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말이죠. 어제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지요. 관변 측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았으니까 어제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한다. 이를테면 지지율 45%로 나왔어요. 저 뭐 별로 놀라진 않았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의 방식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치고 또 그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실제로 45%가 대통령이 잘한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45%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했는데 그걸 세분화해서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지지하느냐. 거기 항목이 있어요. 했더니 1. 코로나 대책을 잘한다. 2. 외교를 잘한다. 이게 60 내지 70%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60 내지 70%가 외교 잘한다, 코로나 방역 잘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코로나 방역을 잘해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지도자나 아주 악성을 베풀던 지도자도 지지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냥 나는 문재인이가 좋다 이렇게 답해야지 지지한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런 이유를 댈 정도라고 한다면 나는 이게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책무를 포기한 사람들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국민들을 믿고 우리가 정권을 탈환해야 되겠다. 이 정권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외쳐대 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응답을 한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K방역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허위적인 홍보 전략에 현혹돼 가지고 속아서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그런 응답률이 높게 나온 책임은 아니 제1야당에 돌릴 수밖에 없지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104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런 지지율의 이런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잠자고 있어야 됩니까? 문제를 제기해야죠. 그리고 싸워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정권에 대해서 포문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는 유명 유튜브 수준에도 훨씬
미달되는 일들을 잠자고 있다. 유명 유튜버들이 그나마 국민의 여론이 바로 가도록 지켜주고 있다. 그대들 뭘 하는 사람들이냐. 특히 103명 국회의원들에게 저는 경고하려고 합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래저래 적당히 끝난다. 나야 이번에 뭐 윤석열이 됐건 최재형이 됐건 또 누가 됐건 뭐 적당히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 되면 또 그래서 요행이 보너스도 받게 되고, 그리고 정권 탈환에 실패하더라도 나는 국회의원 임기가 앞으로도 2년이 남았다. 그 여전히 야당으로 평론가적 입장을 취해가지고 무슨 그때마다 뭐 모기만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 다 세비 타먹고 대우받고 하는 거 아니냐. 만일 이런 것이 잠재적으로 그대들 생각에 스며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전인공로 할 일이야. 전인공로 할 일이야. 국회의원직 반납을 해, 양심적으로. 그 반납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싸우라 이거야. 약점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고 약점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싸우라 이거야. 이 시간 이후 이준석 대표와 김계현 원내대표 그리고 103명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